자, 다음은 급수와 수열의 극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 자,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급수 표현이죠, 그죠? 요 녀석이 수렴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0이다 라는 건 참이다 이겁니다. 요 명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SN이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 이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 여기 A1, A2, A3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뭐 AN 더하고 계속 앞으로도 더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녀석의 합이 SN이죠, 그죠? 그 다음에 SN의 극한값이 급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SN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변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SN, 이 뒤에 아무리 계속 더해도 더 이상 변함이 없으니까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변하면 얘는 진동하거나 아니면 계속 커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수열의 합이 수렴하려면 제일 뒤에 더해지는 값은 뭐여야 되겠나요? 아무리 더해도 변함없는 건 0이죠, 그죠? 맞죠? 따라서 SN이 수렴하려면 이 뒤에 더해지는 값은 당연히 0이어야 된다라는 상식적인 표현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걸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증명 한번 해보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리 AN은 SM-SM-1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맞죠? 이런 상태에서 극한을 보내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리미트 SM-SM-1 이 녀석을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우리는 SN이 수렴한다고 돼 있죠, 그죠? SN 수렴합니다. 그럼 SN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하고 당연히 얘도 수렴하는 거죠. 수렴하는 거니까 찢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찢게 되면 리미트 SM 빼기 리미트 SM-1이 되는 건데 당연히 얘의 극한은 서로 어떤가요? 같죠? 같으니까 이건 뭐다? 0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증명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냥 당연하구나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 명제가 참이니까 이 녀석의 대우도 참이겠죠. 그럼 이 녀석의 대우를 구해보면 자,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 1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는 당연히 발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녀석의 대우는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뭐다? 발산이다 이겁니다. 발산이다. 자, 이게 중요한 명제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뭘 볼 거냐면 지금 급수를 배웠으니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할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문제를 낼 거냐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3n 플러스 1분의 2n 요 녀석의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수열의 합이니까 급수죠. 원래 급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AN 이용해서 SN 구하고 SN에서 리미트 SN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거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다 거쳐서 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는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건데 이걸 좀 더 쉽게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요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다시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SN 요 녀석을 조사하기 전에 먼저 AN의 극한값을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AN의 극한값. 그럼 얘가 AN이니까 요 녀석의 극한값을 계산하면 리미트 AN을 계산해보면 얘는 3분의 2거거든요. 무한대분의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요 녀석의 극한이 뭐가 아니죠? 0이 아니죠? 그럼 0이 아니면 얘는 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뭐다? 발산이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시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뭐다? 발산이다. 그러니까 요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요 녀석 수열의 극한을 구해서 0이 아니니까 해볼 필요도 없이 뭐다? 발산 이렇게 쳐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할 수 있는 기준 첫 번째 뭐 한번 걸러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녀석의 역을 구해볼게요. 요 녀석의 역 리미트 AN이 0이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급수는 발산이다.
요것 그러니까 요 녀석은 수렴이다라는 얘긴데 요 녀석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AN이 0이라고 해서 얘는 수렴이다. 이거 거짓이고요. 얘가 0이라고 해서 그러면 수렴 아니면 발산인가요? 무한대로 갈 때 AN은 발산이다라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0이면 급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딱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요 두 가지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녀석의 어떤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할 때는 먼저 요거부터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볼 필요도 없이 뭐고? 발산이고 요 극한값이 0이면 수렴일 수도 있고 발산일 수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카페에 가서 어떤 이분 어떤 이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이제 뭐 다가가서 저희 번호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번호 좀 이렇게 했는데 번호 안 줘요라고 하면 끝난 거죠. 뭐 더 이상 뭐 없어요. 알겠죠? 번호 안 줘요? 그럼 저 번호를 안 주면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가면 돼요. 무조건 100% 실패입니다. 100% 실패. 근데 만약에 번호를 받았어요. 그럼 성공인가요? 번호 받았으니까 무조건 성공? 아니죠. 번호 받은 다음에 그 뒤에 또 어떤 진행이 돼야 성공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수열의 극한을 구해봅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번호를 못 받으면 그냥 끝이에요. 발산입니다. 근데 번호를 받으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은 해봐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급수의 수렴 발산 발산의 기초 자료가 된다라는 걸 꼭 생각해 두십시오.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시그마 그럼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의 n 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루트 n 루트 n이 아니라 빼기 n. 자, 요 녀석의 급수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요 급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얘도 급수를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의 극한부터 먼저 계산해 본다고요. 자, 극한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형태니까 유리화를 시키면 루트의 n 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n분의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니까 2n이거든요. 요거 계산하면 극한값이 1입니다. 극한값이 1이네? 그럼 얘 극한값이 1이니까 0이 아니죠, 그죠? 0이 아닙니다. 번호를 못 받은 거예요. 번호를 못 받았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다? 발산. 해볼 필요도 없이 발산.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시그마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이번에는 n분의 1에 곱하기 n의 n 플러스 1분의 1. 자, 분수식. 자, 요 녀석의 극한을 구해보자. 자, 급수를 구해보게 되면 얘 극한을 먼저 구하면 얘는 0입니다. 그죠? 0. 극한 0. 번호를 받은 거예요. 수열의 극한은 0입니다. 그럼 수렴, 발산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이때부터 열심히 SN 구하고 리미트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구해보면 시그마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부분 분수로 풀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거든요. 그럼 쭉 대입합시다. n에 1을 대입하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점점점 가서 제일 마지막에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가운데 사라지면서 요거 두 개가 남거든요. 요거 두 개가 남은 상태에서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 이게 붙었으니까 결국 얘는 0이 되는 거고 얘는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수열의 극한이 0인데 뭐하는 케이스? 수렴하는 케이스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마지막 얘는 뭘까요? 그렇죠. 얘는 0인데 발산하는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뭘 쓰냐면 자, 루트의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요 녀석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요 녀석 자, 계산할 때 자, 루트가 보이죠? 조금 유리화를 시켜줍니다. 그럼 유리화를 시키면 자, 리미트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유리화를 시키면 자, 분모 요거 빼기 형태를 붙여주게 되면 빼기 형태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분모는 요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분모는 1 되는 거고 분자는 이제 루트의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열심히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n까지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자, 그러면 1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2 대입하면 루트 3 빼기 루트 2 3 대입하면 뭐 루트 4 빼기 루트 3 점점점 마지막으로 n 대입하면 루트의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건 요거 두 개가 남죠? 요거 두 개가 남습니다.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n 플러스 1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입니다. 요 녀석의 대우,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러면 요 녀석의 0, 수열의 극한이 0이면 얘는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그때는 모르니까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 자, 요 녀석 두 개를 살펴보면요. 요 두 개를 살펴보면 요 녀석은 분모가 2차죠. 2차. 얘는 분모가 2분의 1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수렴이고 얘는 발산이에요. 얘는 수렴이고 발산이에요. 자, 요게 공식처럼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걸 적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제곱분의 1의 수렴 발산입니다. 요 녀석의 수렴 발산. 자, 요 녀석 분모가 지금 현재 몇 차로 되어 있나요? 이제 뭐 차수 이렇게 높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p차수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자, 요 경우에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p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1차 이하면 이런 겁니다. 1차 이하면 얘는 발산입니다. 1차 이하면 발산입니다. 1차 이하면 발산이고 p가 1보다 크다. 1차보다 크면 얘는 수렴이에요. 얘는 수렴이에요. 자, 이거 증명은 안 할 겁니다. 증명은 안 할 거고 그냥 이렇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문제 풀 때 조금 편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시면 분모가 몇 차죠? 2분의 1차죠. 그러니까 뭐다? 발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몇 차? 2차죠. 그죠? 여기 n과 n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2차입니다. 2차니까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얘는 수렴하겠네. 얘는 1로 수렴했죠. 그죠? 극한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요 식을 보면 아, 수렴이다, 발산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뭐 참고로 시그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n분의 1을 이렇게 땡땡땡 계속 더하는 거. 자, 이런 식의 일반항을 쓰면 시그마 n의 1제곱분의 1이거든요.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더하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그런데 1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쭉 가 3의 제곱분의 1. 자, 이런 석을 다 더하면 얘는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1이죠. 그죠? 자, 요거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값으로 나와요. 갑자기 파이? 아, 몰라도 됩니다. 이거. 그냥 분모 2차죠. 2차. 그러니까 n이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얘는 뭐한다? 수렴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런 문제들은 자, 급수의 수렴 발산을 수열의 극한이 0이냐 아니냐로 1차적으로 한번 걸려낼 수 있다. 기초 자료로 쓸 수 있다 이거였죠. 그죠? 이걸로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잘 보세요. 두 번째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예제. 자, a1-5 더하기 그 다음에 a2-a 2분의 a2. 자, a1-5 더하기 2분의 a2-5 더하기 그 다음 3분의 a3-5 점점점 이렇게 계속 더합니다. 자, 끝이 없으니까 얘는 뭐 급수란 얘기죠. 그죠? 요 녀석이 수렴할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 더하기 an 분의 2n 더하기 5an의 극한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얼핏 보면 뭐 하란 얘기지?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요 녀석이 급수라고 보여야 됩니다. 이거 급수로 보이나요? 급수가 뭐 한다? 수렴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요 녀석이 급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급수냐면 요 녀석의 일반항은 요 녀석을 하나의 수열로 보죠.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쓴다면 요 녀석을 B1이라고 잡아볼게요. B1, B2, B3 이렇게. 그럼 얘는 B1, B2, B3의 합이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B1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B1은 A1 빼기 5, B2는 2분의 A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B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분의 AN-5라고 쓸 수 있죠? 맞나요?
Bn은 n분의 an-5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Bn의 합이 뭐한다?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얘의 극한값, Bn의 극한값이 뭐다? 0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몇으로 수렴하는지는 관심 없다고. 얘가 수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수렴하니까 요 수열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요 수열의 일반항은 요거죠.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는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n분의 an-5가 뭐다? 0이다. 이런 얘기고, 그럼 얘가 0이니까 이 숫자 사이에 껴있는 요 녀석도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n분의 an의 극한값이 몇이다? 5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의 합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수열의 극한값이 0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찾아내고 나니까 이 식에서 우리는 n분의 a가 수렴한다는 걸 아니까 n분의 a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n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왜? n분의 5를 만들려고. 그래서 양변을 n으로 나눠주면 1 더하기 n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n분의 an 되고 1 나눴으니까 n 나눴으니까 2가 되고 n으로 나누면 5 곱하기 n분의 an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n분의 an은 뭐로 수렴한다? 5로 수렴한다 이거죠. 따라서 답은 1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답은 6분의 27이니까 답은 2분의 9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뭐다? 0이다. 0이다. 요걸 활용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급수의 수렴 발산을 수열의 극한으로 먼저 1차적으로 기초로 한번 걸러내자. 이런 얘기.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다항식의 분수식이 나왔을 때 분모의 차수가 1차 이하면 무조건 발산이고요. 분모의 차수가 1차보다 크면 수렴이다 라는 것, 이 정도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계산하실 겁니다. 아시겠죠?